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제 미국 재무장관이 방송에 나와 문장 하나를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유가가 내려앉았고 금리가 눌렸고 S&P 500은 사상 최고를 새로 썼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3배 나스닥이 어젯밤 하루에 10% 오른 것도 실적만으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그 문장 하나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어제 방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합의가 오늘이나 내일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나온 뒤 WTI 원유는 5.79% 내린 배럴당 75.69달러에 정산됐고 브렌트유는 5.32% 내린 79.31달러였습니다. 이번 주 들어 낙폭이 이어지면서 3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온 자리입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도 4.63%로 하루에 0.06%포인트 가까이 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한테 순풍입니다. 원가와 물가 압력이 같이 빠지면 금리가 눌리고 그 금리에 가장 민감한 게 우리가 들고 있는 3배 나스닥. 다만 어제 이 종목이 10% 오른 힘의 대부분은 뒤에서 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실적 쪽에서 나왔고 금리 경로는 그 상승을 밑에서 받쳐준 배경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의 내용은 결이 다릅니다. 영내 당국자들이 전한 골자는 배가 이란이 통제하는 항로로 페르시아만에 들어가서 오만이 통제하는 항로로 빠져나오는 구조입니다.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게 아니라 이란이 입구를 진 채로 열리는 겁니다. 통행은 재개되고 지렛대는 남습니다.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같은 날 국무장관 루비오는 같은 협상을 두고 협상의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한 정부 안에서 재무장관은 며칠 아니라고 하고 국무장관은 아직 아니라고 한 겁니다. 어제 유가 5.79% 하락은 이 둘 중 앞쪽 문장에만 값을 매긴 결과입니다. 제 생각에는 며칠 안에 문서로 확정될 확률이 어제 가격이 매긴 것보다 낮습니다. 시안을 못 박는 발언은 상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데 자주 쓰입니다. 이번에는 통제권이라는 가장 안 내주는 항목이 그 테이블 위에 올라 있습니다. 다만 협상이 굴러가는 동안 유가 위쪽이 눌리는 것 자체는 실제합니다. 그러니 어젯밤 재료는 되돌아올 수 있는 소식으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그 낙관에 동의하지 않은 기업도 어젯밤에 있었습니다. 여행 예약회사인 부킹홀딩스는 조정 주당 순이익 2.54달러로 시장 예상을 넘겼는데 앞으로의 안내를 내면서 중동 분쟁의 간접 영향이 3분기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했습니다. 유가는 며칠 안에 해협이 열린다는 쪽에 값을 매겼는데 정작 전 세계 여행 예약을 실시간으로 보는 회사는 아직 그렇게 가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제 상승에는 다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쪽은 말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팔런티어를 다루면서 시간 외 15%로는 실적과 가격의 간격이 다 메워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오를 자리가 남았다고 본 겁니다. 역시 제 말대로 됐습니다. 팔런티어는 어제 정규장에서 29.45% 올라 162.66달러로 마감했고 거래량은 평소의 2.6배였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는 어제 상승을 2020년 상장 이후 두 번째로 큰 하루 상승으로 기록했습니다. 숫자 자체는 2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 0.41달러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매출 성장률이 12개 분기 연속으로 빨라졌습니다. 도이치방크는 팔런티어가 인공지능을 실제 가치로 바꾸는 데서 소프트웨어 진영을 크게 앞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팔런티어 목표가 상향이 줄줄이 나왔는데 방향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UBS는 220달러, 시티그룹은 245달러, 미주호는 215달러, 골드만삭스는 204달러로 올렸고 도이치방크는 보유에서 매수로 올렸습니다. 노스랜드는 목표가를 200달러로 올렸습니다. 같은 숫자를 보고 목표가가 일제히 올라갔다는 건 실적에는 이견이 없었고 눈높이가 주가를 뒤따라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숫자 쪽 재료는 팔런티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인공지능 클라우드용 장비 수요에 힘입어 2분기 매출과 이익이 모두 시장 목표를 크게 넘겼고 9월 분기 가이던스도 높게 잡아 시간 외에서 뛰었습니다. 카터필러는 주요 사업부문 전반의 광범위한 성장과 마진 개선으로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전력발전 쪽 매출은 데이터 센터 수요에 힘입어 48% 늘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네트워크 장비와 중장비 발주에서도 숫자로 확인된 밤이었습니다. 반도체만 보고 있으면 놓치는 층입니다. 소프트웨어와 반도체가 같은 날 나란히 뛰었습니다.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은 어제 하루에 19.87% 올랐습니다. 기초지수를 따라가는 SOXX는 6.8%였습니다. 종목별로 놈이 17.36%, 마벨이 12.8%, 인텔이 10.84%로 100달러를 되찾았고 슈퍼마이크로가 10.65%, 마이크론이 7.62%로 812.67달러였습니다. 다만 ARM은 그날 단독 총매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섹터가 통째로 들린 날입니다. 이 SOXL이 지난주 수요일에는 하루에 16.02%를 잃었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하면 21.95% 올라온 자리인데 어제 20% 벌고 웃은 사람과 그때 16% 맞고 밤새 못 잔 사람은 대체로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어제 수익을 우리가 들고 있는 물건이 원래 이만큼 흔들린다는 증거로 봅니다. 어젯밤 장이 끝난 뒤에는 AMD였습니다. 나흘 전 영상에서 AMD를 두고 개인들의 저가 매수 확신이 실제 숫자와 만나는 첫 자리가 그날입니다라고 했는데 어젯밤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숫자는 제 몫을 했습니다. AMD 2분기 매출은 115억 달러로 컨센서스 113억 달러를 근소하게 넘었고 3분기 가이던스는 매출 130억 달러 안팎에 조정 총마진 56%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은 2배가 됐습니다. 정규장에서 주가는 7% 올라 518.58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 스페이스X 실적 발표가 열렸고 머스크가 거기서 We have decided to build exclusively on NVIDIA. 앞으로는 엔비디아만으로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웰이 최고의 구조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기록적인 실적을 낸 AMD는 시간 외에서 8% 넘게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반도체 투자자들을 두고 이제 큰 이익만으로는 성에 안 찬다는 제목을 달았는데 어젯밤 AMD가 그 문장의 실물이었습니다. 진 건 숫자가 아니라 숫자의 상대였습니다. 커뮤니티 온도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규장 중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세 쪽으로 쏠린 환호가 나왔는데 실적이 나온 뒤에는 분기 최대 매출을 내고 데이터 센터가 2배가 됐는데 주가가 왜 빠지느냐는 당혹으로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AMD 자체에 대한 판정이 아닙니다. 고객 한 곳의 조달 결정입니다. 스페이스X가 AMD 매출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제 시간 외 8%는 숫자가 아니라 서사에 매겨진 값입니다. 그리고 3배 나스닥을 들고 있는 우리한테는 이 싸움이 반쪽짜리입니다. AMD에서 빠진 돈이 엔비디아로 가면 지수 안에서는 자리만 옮깁니다. 스페이스X 쪽도 마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 영상에서 지금 이 종목의 값을 정하는 건 발사 성공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상장 후 첫 실적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화요일이 어제였습니다. 성적표 자체는 셌습니다. 2분기 매출 78억 달러로 1년 전보다 92% 늘었고 컴퓨터 계약이 이번 분기에만 16억 달러를 보탰습니다. 머스크는 2030년 연 매출 1조 달러를 목표로 제시했고 올해 말까지 연 환산 매출 1000억 달러, 내년엔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주가는 9.43% 올라 125.33 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값을 매긴 건 그 그림이 아니라 청구서였습니다. 같은 분기 설비 투자가 184억 달러로 매출의 2배가 넘습니다. 주가는 시간 외에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머스크는 발표 자리에서 먼 그림을 먼저 던지고 숫자를 뒤에 놓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그 입이 두 종목의 가격을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 AMD를 떨어뜨리고 다른 쪽에서 자기 회사를 못 지켰습니다. 나흘 전 영상에서 셋째 관문으로 짚어뒀던 스페이스X 물량 해제가 바로 다음 자리입니다. 머스크를 제외한 첫 럭업 해제 일장이 내일 밤 열립니다. 공모가가 135달러였고 어제 종가가 125.33달러니 상장 때 받아서 들고 계신 분은 지금 손실 구간입니다. 6월 중순에 찍었던 225.64달러와 비교하면 반토막에 가까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량이 풀립니다. 저는 여기서 한번 아래로 털고 가는 그림에 무게를 둡니다. 어제 가장 이상했던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일렉트로닉 아트스는 거래량이 평소에 3.7배로 터졌는데 종가는 0.1% 내렸고 장중 고가와 저가 차이가 0.13%밖에 안 됐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실버레이크, 어피니티 파트너스의 550억 달러 인수가 어제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값이 인수가에 고정되면 거래량이 아무리 터져도 가격은 안 움직입니다. 어제 시장이 온통 말에 반응하는 동안 이 종목만 아무 것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장의 폭도 짚어두겠습니다. 다우지수는 907포인트 올랐고 나스닥 199개 종목 가운데 78개가 오르고 21개가 내렸습니다. 평균 상승률은 2.75%였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반도체가 7.47%, 소프트웨어가 5.47%였는데 대형주 7종목 평균은 0.8%였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린 게 대형주가 아니라 그 아래층이었다는 게 숫자로 그대로 보입니다. 빅텍 시세도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56%, 애플이 1.96%, 테슬라가 1.64%, 알파벳이 1.11%, 마이크로소프트가 1.06% 올랐고 메타는 0.39% 내렸습니다. 아마존은 2.32% 내려 대형주 중 꼴찌였고 넷플릭스는 0.33%로 거의 제자리였습니다. 어제 꼴찌였던 아마존은 일주일 누적으로는 20% 넘게 올라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6% 넘게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어제 1.96% 오른 애플은 일주일 누적으로 9% 내려 있습니다. 애플은 어제 차이나 리네이선스가 메모리 원가 부담을 이유로 등급을 매수해서 보유로 내렸습니다.
여기에 오픈AI가 애플이 직원 퇴사 뒤 파일 보안을 허술하게 관리했다며 영업비밀 절취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소식까지 겹쳤습니다. 유가가 내려온 반대편도 짚어두겠습니다. 원유, 가스 생산사인 다이먼백 에너지가 3.46% 내려 나스닥 100에서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다만 다이먼백은 실적 발표가 겹친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이 2.59% 오른 날에 원유 관련 종목이 반대로 간 건 어제 상승의 한쪽 뿌리가 유가 급락이었다는 걸 거꾸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계좌는 어제 상승을 그대로 받아 현재 $14,179입니다. 오늘 밤에도 새로 나갈 주문은 없고 보유를 이어갑니다. 나스닥 100 대표 지수가 200일선 위로 12% 떨어져 있어서 방어선까지 거리가 넉넉한 구간입니다. 어제 숫자 하나가 어긋났습니다. 지수가 사상 최고를 새로 쓴 날의 변동성 지수는 4.04% 올라 16.5가 됐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한 달 전 32 일주일 전 38에서 어제 58까지 올라와 탐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심리는 일주일 만에 공포에서 탐욕으로 건너왔는데 보험료는 같이 안 내려온 겁니다. 저는 이걸 시장이 위로는 사면서도 어제 레일리의 한쪽 다리가 협상 뉴스라는 걸 알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개인 투자자 게시판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12종목이 예외 없이 강세 쏠림으로 나왔고 의견이 갈린 종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엔비디아 쪽에서는 공매도로 유명한 투자자를 조롱하는 글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반대편이 통째로 사라진 자리가 편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의심에 힘을 싣는 발언이 장 마감 뒤에 나왔습니다.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 슈미트가 인플레이션 문제는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를 뺀 물가 지표들이 여전히 2% 위에서 단단하게 돌고 있고 2%로 되돌리려면 정책이 더 조여져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거라 가정하는 게 불편하다는 말도 붙였습니다. 어제 시장은 유가가 빠졌으니 물가 부담이 덜어졌다고 읽었는데 연준 안에서는 같은 날 정확히 그 논리를 부인하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지난주 5.275%까지 올라갔던 30년물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지를 이번 주 관문으로 뒀는데 유가가 눌러준 금리와 이 발언 중 어느 쪽이 장기 구간을 끌고 갈지는 아직 판가름이 안 났습니다. 이 발언은 정규장이 끝난 뒤에 나왔는데 야간 선물은 계속 거래되면서 다우와 S&P 500 선물이 소폭 오르고 나스닥 선물은 보합권이었습니다. 오늘 밤 정규장이 이걸 본격적으로 값에 넣는 자리입니다. 일정도 짚어두겠습니다. 오늘 밤 개장 전에 일라이 릴리와 디스니 실적이 나오고 내일 새벽에는 엠러빈과 메르카 도리브레가 나옵니다. 빅이텔을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발표 영상은 멤버십 전용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시장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제는 S&P 500이 1.79% 오르는 동안 대형주 7종목 평균은 0.8%에 그쳤습니다. 같은 상승률이어도 그 상승을 만든 쪽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이 두 숫자를 매일 같이 보시는 게 편하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